원룸 하나 보러 갔다가 갑자기 범죄자 됐어요. 부동산에 상담받던 중 단순히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관한테 끌려갔어요.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 불법 신문, 인격 모독, 이 모든 게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졌어요. 진짜 미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이 남자한테 숨겨진 무기가 있었거든요. 이 남자가 어떻게 상황을 뒤집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태주는 강남구의 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할 원룸을 찾기 위해서였죠. 국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거창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면 셔츠를 입은 모습은 누가 봐도 일반적인 30대 남성이었어요. 태준의 손에는 중요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세청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증과 배지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어요. 성공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부동산 매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상담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중년의 여성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테이블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말하며 여러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차분히 설명을 들으며 계약서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태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학에서 세무학을 전공하고 국세청에 들어가 특별사법경찰관이 된 것, 탈세와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일이 그의 전문 분야였죠. 하지만 그런 전문성은 지금 이 순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조건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태준이 한 장의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랫동안 각종 서류를 다뤄온 경험 때문에 눈에 띄는 이상한 조항이 있었거든요. 아, 그건 최근에 바뀐 규정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는 딱딱한 표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무서 조사관 이현석입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부동산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 업소에 탈세 의혹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석의 눈길이 태준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 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현석이 태준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원룸 임대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좀 수상해 보이는데. 현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태준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상하다니요? 저는 정말 임대 상담을 받던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현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이 서류 가방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로 그때 부동산 직원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조사관님, 이분은 정말 그냥 상담받으러 온 손님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서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어요. 하지만 현석이 그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잠깐, 뭘 하려는 거죠?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나요? 태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서류 가방에 제 신분증이 들어있어요. 꺼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니요. 일단 세무서로 가셔야겠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얘기해요. 현석의 말에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무서요? 왜 제가 세무서에 가야 하는데요? 의심스러운 상황이니까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태준은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태준이 항변하려 했지만 현석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현석이 태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석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 순간 혼란 속에서 태준의 서류 가방이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태준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가방 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었거든요. 가방이 태준이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현석은 이미 그를 문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찾으세요. 지금은 세무서가 먼저입니다. 태준의 마음속에서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소중한 서류 가방이 저 안에 남겨진 채였어요. 평범한 오후의 임대 상담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무서로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현석은 운전대를 꽉 잡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듯한 표정이 살짝 보였어요. 세무서에 도착하자 현석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세요. 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태준은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색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서 있었어요. 세무서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태준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현석 조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네. 의심스러운 인물을 데려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해 주세요. 현석이 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잠깐만요. 이현석 조사관님, 저는 정말 무관한 사람이라고요. 조사실에서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현석은 태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고 답답했어요. 사각형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번쩍거리며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현석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은 할 수 없이 앉았어요. 현석은 맞은편에 앉으며 태준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태준입니다. 직업은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간단히 공무원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공무원입니다. 어디 소속이죠? 중앙정부 기관입니다. 현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중앙정부라니 구체적으로 어디죠? 태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신분증 없이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이요? 현석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세무 업무를 아시겠네요? 어느 정도는 알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수를 깨달았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린 거죠. 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조사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원룸을 알아보러 간 거예요. 태준이 급하게 말했지만 현석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드리려고 했잖아요. 서류 가방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서류 가방 말이죠. 현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신분증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태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현석아, 뭐 하는 거야? 최영민 과장님, 부동산 업소 조사하다가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현석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영민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수상했지? 국세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신분증은 없고요. 게다가 세무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혹시 정말 국세청 직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설마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과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국세청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신분증이 부동산 사무실에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이요? 영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석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발 확인해 주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현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이라면 더 수상하네요. 왜 부동산 업소에 있었던 거죠? 개인적인 일로 원룸을 알아보러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진정하세요. 영민이 손을 들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일단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해서 서류 가방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현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더니 잠시 통화했습니다. 네. 거기 서류 가방 하나 있나요? 검은색 가방.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현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가방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죠.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현석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가방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진짜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았을 수도 있고요. 태주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억지를 부릴 수 있을까요? 이현석 조사관님, 도대체 왜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 탈세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세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의심스럽죠. 현석이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태준에게는 억지로만 들렸습니다. 영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석아,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일단 가방을 가져와서 확인해보자. 과장님. 하지만 가져와. 영민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현석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석의 표정을 보니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조사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태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서류 가방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억울한 상황이 끝날 수 있을까요? 서류 가방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석은 계속해서 태준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사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석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정말 국세청 직원이라면 세무 관련 질문에 답할 수 있겠죠?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뭘 묻고 싶으신데요? 간단한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언제죠? 태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1월, 7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4개월 이내고요. 현석이 눈을 깜빡였어요. 예상보다 정확한 답변이었거든요. 그럼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태준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현석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뭐죠?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질문이었어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8%, 2주택 이상자가 추가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일 현재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잠깐, 현석이 태준의 말을 끊었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찼어요. 이현석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법 내용이에요. 작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2를 보시면 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태준이 자신보다 세무 지식이 훨씬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영민 과장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보세요.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만, 현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태준의 정확한 설명에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당신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건 인터넷으로도 찾을 수 있는 정보잖아요. 태준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실무 얘기를 해볼까요? 태준의 목소리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문가의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국세청 내부조사 매뉴얼 TIS 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 권한 범위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현석이 입을 다물었어요. TIS가 뭔지 몰랐거든요. TIS는 Tax Enforcement Information System이 줄임말로 국세청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통합조사 시스템입니다.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태준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현석 조사관님이 하고 계신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세무조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임의동행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영민 과장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세기본법 제81조 2사를 보시면 세무공무원의 조사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연행이나 임의동행은 사법경찰관의 고유 권한이죠. 지금 상황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태준의 말에 영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현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습니다. 태준이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제 동의 없이 세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현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확인되면 지금까지 하신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조사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현석은 말을 잊었고 영민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직원 한 명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현석 조사관님, 가방 가져왔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순간이 온 거죠. 현석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열어보시죠. 태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현석이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서 여러 서류와 함께 검은색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 케이스를 보는 순간 영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열어보세요. 현석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그는 케이스를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태준의 시선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현석이 드디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 안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케이스가 열리는 순간 현석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반짝이는 금속 배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국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케이스가 미끄러져 내려갈 뻔했어요. 영민 과장이 급하게 다가와 케이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배지 옆에는 김태준의 얼굴이 선명하게 인쇄된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김태준, 국세청 특별사법경찰관. 영민이 작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사실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렸어요. 태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이제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현석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영민이 급하게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준 조사관님, 저희 직원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태준이 케이스에서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금속 배지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현석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보고. 이현석 조사관님. 태준이 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차분한 단호함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현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영장 없는 강제연행, 권한 없는 신문, 개인정보 무단 조회,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석의 가슴을 찔렀어요. 영민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조사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면? 조사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준이 천천히 자리를 돌아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영민 과장님, 이 세무서에서 이런 일이 처음인가요? 영민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 권한을 넘나드는 강압적 조사, 절차 무시, 이런 문화가 여기서만 있는 일일까요? 태준의 질문에 영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뼈아픈 지적이었거든요. 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사관님, 저는 그냥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성과요? 태준이 현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내야 하는 성과가 뭔가요? 현석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50대 후반의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민아. 새로 들어온 남성을 보자 영민이 깜짝 놀랐어요. 박상훈 서장님. 태준이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장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김태준 특별사법경찰관님이신가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했어요. 네, 맞습니다. 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상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큰 실수였습니다.
서장님까지 오셨군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죠? 창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태준이 서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조직 문화의 문제예요. 그럼 내일부터 이 세무서에 대한 공식 감찰이 시작될 것입니다. 태준의 선언에 조사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국세청 차원에서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창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사관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태준이 신분증을 집어들고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모든 문서와 기록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해요. 현석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경력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현석을 바라보았어요. 이현석 조사관님, 앞으로는 시민을 대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국세청 감찰팀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을 나서기 전 태준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조사실 문이 닫히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범한 시민으로 보였던 한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국세청 본청의 넓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5월의 싱그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세무서 감찰 결과와 개선 방안이 담긴 소중한 자료들이었죠. 태준 조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돌아보니 국세청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청장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준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청장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들어 올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해당 세무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됐어요. 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권한 남용, 절차 무시, 시민 인권 경시,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가 만든 문제들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특히 외국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더군요. 청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했나요? 태준이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먼저 전국 세무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어요. 좋은 방향이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직 문화 변화입니다. 성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시민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야 해요.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 조사관님이 TF팀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세무행정 개선 작업을 총괄해주세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영광입니다. 며칠 후 태준은 개인적인 호기심에 그 세무서를 다시 방문했어요. 공식 업무가 아닌 그냥 지나가는 시민으로서였죠. 세무서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원실에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합니다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태준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어요. 김태준 조사관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돌아보니 현석이 서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현석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기색은 사라지고 대신 진지하고 겸손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석 조사관님. 태준이 가볍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많이 바뀐 것 같네요. 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조사관님 덕분에 저희가 많은 걸 배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준은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석의 변화가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시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현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과 압박도 많이 줄었습니다.
최영민 과장님께서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보다 교육이 많이 도움됐어요. 인권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석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쳤어요.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현석 조사관님도 이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셨으니까요. 현석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영민 과장이 다가왔어요. 태준 조사관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저희 세무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민 만족도도 크게 올랐고요. 영민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성과에만 쫓기지 않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태준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의 경험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 관련 업무도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현석이 덧붙였어요. 이제는 모든 조사 과정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권리도 충분히 고지해요. 태준이 세무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개인적인 복수나 원한이 아닌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업무 연락이었습니다. 네, 김태준입니다. 조사관님, 부산 지역 세무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TF팀에서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준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